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김영수 어르신은 요즘 머리 냄새가 신경 쓰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농담을 던진 이유로 외출도 망설여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괜히 움츠러들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몸 냄새가 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머리 냄새는 특히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해 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년기의 머리 냄새는 단순히 머리를 덜 감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보다 피지선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두피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산화되기 쉽고 이 산화된 피지는 공기 중의 먼지, 각질, 땀과 뒤섞이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두피 표면의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모낭 주변의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각질이 축적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각질은 두피의 통풍을 방해해 땀이 고이게 만들고 결국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균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머리는 귀 뒤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덮고 있기 때문에 샴푸를 할 때도 머리카락만 대충 헹구고 끝내기 쉬워 두피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 냄새를 방치하면 이 냄새가 머리카락을 타고 옷에 배어나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샴푸를 할 때 단순히 거품만 내고 헹구는 것이 아니라 손끝을 이용해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마사지가 단순한 세정 이상의 효과를 주는 이유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각질 제거와 피지, 분해를 도와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 뒤부터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머리카락 아래 숨겨진 냄새 발생지이므로 손가락 끝을 사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샴푸 후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샴푸 찌꺼기가 두피에 남으면 오히려 세균 증식을 도와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벽히 닦아내서 두피가 눅눅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수건으로 머리를 팍팍 문지르는 것보다는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는 것이 두피 자극을 줄여주면서도 충분한 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냄새 관리를 위해서는 두피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샴푸를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산성 샴푸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노년기의 머리 냄새를 예방하고 외출 시에도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머리 냄새의 원인과 관리법 잘 기억하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 냄새 관리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머리 냄새 관리에 이어 오늘은 몸 냄새가 특히 잘 나는 두 번째 부위, 귀 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뒤는 머리카락으로 자연스럽게 덮여 있어 평소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노년기에 냄새가 쉽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샴푸 거품만 대충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귀 뒤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지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귀 뒤는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땀과 피지가 고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의 기능이 달라져서 분비되는 피지가 산화되면서 특유의 시큼하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 귀 뒤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살이 접혀있는 구조라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귀 뒤에서 나는 냄새는 머리 냄새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옷깃이나 목덜미에도 배어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귀 뒤 냄새를 예방하려면
평소 머리를 감을 때 귀 뒤까지 꼼꼼히 문질러서 씻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샴푸할 때 손끝을 사용해 귀 뒤에 충분히 거품을 내고 귀 뒷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까지 꼼꼼히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샴푸 후에는 물로 충분히 헹궈서 샴푸 찌꺼기나 피지가 남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은 샴푸 찌꺼기는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귀 뒤 주름 사이까지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귀 뒤가 자주 축축해지시는 분들은 수건으로 닦은 후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만 잘해도 귀 뒤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지와 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약산성 바디워시나 무향 제품을 사용해 귀 뒤까지 닦아주시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꼼꼼히 씻어주시면 귀 뒤 냄새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귀 뒤 관리만 잘해도 몸 전체의 냄새가 덜해져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도 높아진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와 귀 뒤에 이어 오늘은 몸 냄새가 특히 잘 나는 세 번째 부위, 목덜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덜미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덮여있는 부위라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땀과 피지가 고이기 쉬워 냄새가 생기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목덜미까지 꼼꼼히 씻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냄새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목덜미의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기능이 달라져서 분비되는 피지가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이 산화된 피지는 공기 중의 먼지, 각질, 땀과 만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목덜미는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피지와 땀이 한꺼번에 고이면서 냄새가 축적되기 쉬운 구조라 한두 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금세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옷깃이나 베개, 심지어 목도리에도 냄새가 배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덜미는 땀이 고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덮고 있어서 땀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축축하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이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세균은 피지와 땀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시큼하거나 꿉꿉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이 냄새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사람을 만날 때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목덜미의 냄새를 예방하려면 평소 샤워할 때 목덜미까지 꼼꼼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샴푸나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 손끝이나 샤워 타월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르고 귀 뒤부터 목덜미까지 충분히 헹궈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 거품만 대충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잔여물이 남아 세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어 땀이 차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목덜미에 살이 접히는 부분까지 꼼꼼히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땀이 많은 분들은 샤워 후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시면 땀이 차는 것을 줄여주어 냄새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목덜미는 하루 종일 외부 먼지와 접촉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저녁에 샤워할 때 반드시 씻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낮 동안 쌓인 먼지와 땀, 피지를 그날그날 깨끗이 씻어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목덜미 냄새 관리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통풍이 되지 않는 옷을 오래 입으면 땀이 마르지 않아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면 소재의 가벼운 옷을 입어 목덜미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은 관리이지만 이렇게만 관리해 주셔도 목덜미 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외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몸 냄새 관리는 결국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목덜미 관리에 이어 오늘은
네 번째로 냄새가 잘 나는 부위, 겨드랑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이 몰려 있어 누구나 한 번쯤 냄새 때문에 신경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겨드랑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겨드랑이 냄새의 원인부터 구체적인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땀샘 기능이 변하면서 땀이 줄어드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피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피부에 남아있는 땀은 피지와 섞여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세균이 땀과 피지를 분해하면서 시큼하거나 톡 쏘는 듯한 불쾌한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살이 접히는 부분이 많아 샤워할 때도 대충 헹구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쌓인 땀과 피지가 살 속에 남아있으면 냄새가 점점 심해져서 옷에까지 배어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는 하루 종일 팔이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이 땀샘을 자극해 땀 분비를 더 활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땀 분비가 많아지고 땀띠가 생기거나 피부 트러블로 이어져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냄새가 옷깃에 배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겨드랑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샤워할 때 손끝이나 샤워 타월로 살이 접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문질러서 씻어내야 합니다. 살균 효과가 있는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면 세균 증식을 억제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 주름 사이까지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땀이 많은 분들은 샤워 후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시면 땀 차는 것을 줄이고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꼭 맞는 옷이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옷을 오래 입으면 땀이 마르지 않아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만 관리해도 겨드랑이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몸 냄새 관리의 핵심은 작은 실천의 반복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드랑이 냄새에 이어 오늘은 냄새가 특히 잘 나는 다섯 번째 부위, 사타구니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타구니는 허벅지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으로 평소에 잘 보이지 않고 살이 접히는 곳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위야말로 노년기에 냄새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타구니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땀과 피지가 쉽게 고이는 구조라서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쌓인 땀과 피지가 하루 이틀만 방치돼도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는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사타구니, 주름 사이에 땀과 노폐물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특히 걸을 때나 앉을 때 허벅지가 맞닿아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은 땀샘을 자극해 땀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 땀이 고여서 세균과 곰팡이가 더욱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시큼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만들어지고 이 냄새가 속옷이나 바지에 배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운동을 한 날에는 사타구니에 땀이 더욱 많이 차서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조금만 해도 사타구니 냄새가 올라와서 민망하다, 속옷에 냄새가 벨까봐 외출이 꺼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냄새가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 습진이나 피부염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타구니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일 샤워할 때 이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끝이나 부드러운 샤워 타월을 사용해 살이 접히는 부분까지 충분히 문질러서 피지와 땀을 제거해 주세요. 바디워시는 자극이 적으면서 살균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세균 번식을 억제해 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고 특히 주름진 부위까지 물기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샤워 후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시면 습기를 줄여서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속옷도 중요한데요. 몸에 달라붙는 합성 섬유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시면 땀이 쉽게 마르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외출하셨다면 집에 돌아와서 속옷을 한번 갈아입어 주시는 것도 냄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타구니 냄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의 관리가 모여서 냄새를 줄이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몸 냄새 관리의 핵심은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냄새가 잘 나는 부위별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은 실제로 냄새 관리법을 실천해 큰 변화를 겪으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82세 김순자. 할머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냄새 때문에 가족들에게 민망한 상황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며 할머니 냄새 나라고 장난을 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서 머리 냄새와 귀 뒤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목덜미와 겨드랑이까지 냄새가 배어나와서 집안에 있기도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에 오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처럼 머리를 감을 때 손끝으로 두피까지 꼼꼼히 씻어내고 귀 뒤와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빠짐없이 닦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길어 샴푸 거품만 내고 헹궈내던 습관을 버리고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서 피지와 땀을 제대로 제거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충분히 닦아내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 땀이 마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렸지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귀찮다고 느끼셨지만 손주들의 반응이 달라질까봐 정말 열심히 따라해 주셨습니다. 매일 샤워하실 때마다 머리,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빠짐없이 손끝으로 문질러 씻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꼼꼼히 닦고 가벼운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는 습관까지 들이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할머니, 냄새 안 나네라고 말해줬다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외출도 자신있게 다니실 수 있고 친구분들과 만날 때도 한결 당당해지셨다고 합니다. 냄새 관리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으신 걸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손끝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어내는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몸 냄새 관리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냄새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대전에서 사시는 79세 박진호 어르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친구분들과의 모임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모임에서 자리를 조금씩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아내분께서 은근히 귀띔해 주시길 당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라고 하셨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서야 머리 냄새, 귀 뒤 냄새, 목덜미 냄새, 그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야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과 귀 뒤, 목덜미에 피지와 땀이 더 많이 쌓이고 세균이 번식해 특유의 냄새가 심해졌던 겁니다. 이대로라면 친구들 모임은 물론 손주들이랑도 자유롭게 못 지낼 것 같아 불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머리부터 사타구니까지 부위별로 관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까지 꼼꼼히 씻어내고 귀 뒤도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 닦아내는 방법, 목덜미와 겨드랑이, 사타구니도 땀이 고이지 않도록 꼼꼼히 닦고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어야 땀이 마르고 냄새가 덜 난다는 점도 강조해드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고 매일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기도 하고 몸이 뻐근해 힘드셨지만 하루하루 실천하시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들과의 모임에 나가셨는데 친구분들이 냄새 안 나네? 하면서 웃으셨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고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겨드랑이, 사타구니, 머리, 귀 뒤, 목덜미까지 몸 냄새를 꼼꼼히 관리하시면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몸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던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 냄새 관리의 시작은 하루 한 번 꼼꼼한 세안, 그리고 물기 제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까지 몸 냄새가 잘 나는 부위와 그 관리 방법,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몸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냄새 때문에 대인 관계가 줄어들고 외출이나 만남을 꺼리게 되면서 결국 우울감이나 고립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신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면 몸 냄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박진호 어르신처럼 머리부터 사타구니까지 부위별로 꼼꼼히 씻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아내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게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몸 냄새를 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켜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겁게 다니고 손주들과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몸 냄새 관리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실천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머리를 감을 때 두피까지 꼼꼼히, 귀 뒤를 문질러 씻고 목덜미와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 그리고 샤워 후 물기를 잘 닦아내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5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 냄새 관리가 사람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던 분들이 다시 활짝 웃으면서 손주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시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가족들과도 마음껏 안아주실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 냄새 관리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실천해도 삶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관리법을 꼭 실천하셔서 다시 웃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 냄새 관리, 오늘부터 함께 해봐요.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